윤석열 정부의 첫 부동산 정책은 세대 개편이 될 것이다. 오늘은 이러한 제목으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알람, 좋아요. 다주택자가 주택을 팔아도 거래 보유세가 앞으로 이제 50% 이상 줄어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2주택자가 이제 조정 지역에서 10억에 구입한 아파트를 15억에 팔면 양도세가 이제 1억 3천원에 그쳐서 종부세 공정가율이 100%에서 60%로 낮춰지고 1주택자가 14억까지 비과세 금리 상승기가 변수가 많아 앞으로 이제 유불리를 따져 보여야 되지만 앞으로 윤석열 정부에서는 많은 부동산 정책의 세제 혜택이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취득세는 일시적 2주택자 중과 배제 기간을 현행 1년에서 문재인 정부 1년에서 2년으로 하고 생애 최초 취득세는 주택을 취득할 경우 무조건 최대 한도 200만 원을 감면해주고 그리고 종부세는 1주택대의 공제액을 14억으로 상향해서 현재 기존 11억에서 특별공제 3억을 해서 14억으로 상향이 되고 공정시가 반영률을 100%에서 60%로 이렇게 이제 내려가게 됩니다. 종부세는 1주택대 판단 시 주택소에서 제외해서 과산합세는 합산과세하지만 일시적 2주택자 취득 후 2년에 종전주택을 양도 시 여기에 포함시키지 않고 그리고 지방저가주택 공시지가 3억 이하 수도권이나 이제 광역시는 제외됩니다. 그리고 상속주택 5년간 주택수에서 제외되고 그리고 소액집은 저가 상속주택은 기한이 없고 제한이 없습니다. 집은 40% 이내 수도권 6억 비수도권 3억은 이제 종부세에서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리고 고령자 60세 장기 보유자 5년 이상 종부세 납부를 유예해주고 또 연봉 7천만 원 이하도 이제 해당이 됩니다. 민간 건설임대 종부세 합산 배제 혜택을 확대해서 소급 적용한다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재산세는 1주택자 공정시가율을 60%에서 45% 인하하고 소득세는 월세 세액공제 한도를 연봉 7천만 원에서 이제 5,500만 원 약 15%가 이렇게 인하가 됩니다. 전월세 보증금 대출 원리금 상한소득공제 한도도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확대하여 이렇게 세액의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도세는 위에서도 한번 설명했는데 일시적 2주택대 비과세 요건 완화를 1년에서 2년으로 하고 전입 의무를 폐지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 집을 꼭 자기가 산 집을 들어가서 살아야 혜택을 보기 때문에 거기에 살고 있는 세입자를 이렇게 몰아내는 그러한 일이 없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1세대 1주택대 비과세 보유기간은 재기산을 폐지한다. 최종 1주택이 된 후 추가 2년 보유가 이제 불필요하다. 이렇게 하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플러스 20에서 30%로 한시적으로 23년 5월 9일까지 제한하게 됩니다. 양도세 그리고 상생 임대주택 요건 완화 및 혜택 및 적용 기간을 연장하고 기본으로는 계약 대비 임대료 5% 이내 인상을 하고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장특공 2년 거주 요건을 면제하고 그리고 고가주택 다주택자도 해당 주택 양도 시 1주택자 하면 가능하고 양도세를 21년 12월 20일 임대부부터 적용하여 2024년 12월 30일 이내 연장 계약해야 양도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임대나 그 양도세 장특공제 70%를 특례를 2024년 12월 30일까지 2년간 연장을 하게 됩니다. 공공매입임대 건설업자에게 토지 양도시 세금 감면은 개인은 양도세 10% 감면, 법인은 20%를 추가 감면하고 24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주택이나 이런 것을 구입하려면 대출 문제를 상당히 신경 쓰게 되는데 생애 최초 구입에는 LTV를 완화해서 자격 소득 상관없이 80%로 완화 및 한도는 6억으로 이제 확대하고 있고 LTV 대폭 완화 DSR은 그대로 유지하고 지역 무관 70%로 통일하고 다주택자는 30%에서 40%로 완화 기준은 0%였습니다. 그리고 청년 대출 조기 상한 부담금을 완화해서 40년 만기 보금자리론에도 최종식
상한 방식이 이제 도입되고, 규제 지역 주담대 처분 전입 의무를 완화해서 기존 주택 처분을 6개월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사실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에 처분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2년으로 연장하고 신규 주택 전입 기한을 폐지를 하게 되고, 전세 대출 받은 고가주택 9억으로 전환돼도 전세 대출 보증 기간을 연장 허용하고, 계약갱신 만료 임차인 버팀목 전세 대출을 확대해서 보증금 4억 5천에 한도 1억 8천을, 지방은 2억 5천에 1억 2천을 이렇게 해두게 됩니다.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대출 한도를 완화해서 1억에서 2억으로 이제 추가 검토를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6월 21일 부동산 주요 정책 내용은 이렇게 일시적 2주택자는 이사 등으로 2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판정 시 주택수 제외 요건으로 이제 이렇게 해당되고, 상속주택이나 지방 저가주택 외에서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2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가 면제되고, 무대형 주택연금 주택가입 요건을 1억 5천에서 2억 원으로 완화하고, 그리고 원칙적으로 환급 불가한데 이제 3년 이내에 해지 시는 주택연금 활성화하는 해지 시 이제 환급이 가능하다 합니다. 전에는 원칙적으로 환급이 불가했습니다. 그리고 주택 공급 확대 규제 완화를 해서 250만 호 공급을 한다. 현 규제 지역을 이제 재검토해서 앞으로 2022년 5월 현재 투기과열지역 49곳, 조정대상 지역 119곳이 지정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제 그 대출 세대 등 광범위한 이런 규제가 이제 좀 풀릴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지난 대선에서 이제 공약을 한번 따왔는데, 그 윤석열 정부는 부동산 정책을 앞으로 세부담을 완화할 것이 이제 분명히 해지고, 취득세도 완화해두고 소득세도 이렇게 개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서민 안정에 이제 기여하는데, 이것이 지금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지 얼마 안 됐지만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냐면 지난 정부에서는 부동산 정책을 뭐 25번 이상 많은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는데, 그때마다 주택 가격이 오르고 일정 기간 잠시 주춤하다가 다시 오르고 하는 악순환을 발생했습니다. 그것은 이제 정부에서 주는 시그널이 항상 부동산 정책에 실패하고 오른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이제 느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에서는 앞으로 부동산 정책이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요즘 부동산이 잠잠해지고 오히려 이제 이렇게 하락하는 지역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당분간 이러한 기준은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